KKMD 902화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 번역 필리핀이 불붙인 동남아 KF-21 구매 레이스 똥줄 타는 인도네시아와 새치기 노리는 말레이시아 수출 동력 필리핀 그리고 KF-21의 전략적 궤적 필리핀이 KF-21 보라매를 2027-2029년 사이 필리핀 공군에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계약은 이르면 2026년에 체결될 수 있다고 공개된 내용은 KF-21 프로그램의 수출 신뢰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구애는 서필리핀해에서 가중되고 있는 극심한 안보 압력을 반영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필리핀이 보유한 기존 공군력의 한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KF-21의 매력은 5세대 전투기 도입에 따르는 정치적, 재정적 부담 없이도 현대적 센서 체계와 시계외 공중전 BBR 교전 능력,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임무 수행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말레이시아에게 있어 KF-21에 대한 필리핀의 관심 표명은 KF-21의 가치를 입증하는 증거인 동시에 경각심을 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는 초기 도입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과 기회가 점차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역내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할수록 사양 설정의 유연성과 가격 협상력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말레이시아가 KF-21 구매를 위해 일찍 협상에 나서기로 한 전략적 판단이 타당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또한 KF-21 보라매에 대한 필리핀의 관심은 수적 우위나 구식 기종에 의존하기보다 뛰어난 탐지 능력을 지닌 첨단 센서와 네트워킹 능력, 그리고 기동성이 우수한 미사일을 통해 실질적인 제공권 다툼이 가능한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동남아 지역의 광범위한 흐름 변화를 시사한다. 수출 전략 측면에서 필리핀 같은 KF-21의 초기 고객들은 실질적인 운용 입증 사례를 남기게 되며, 이는 후속 구매국들이 느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운용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완성도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말레이시아에 있어 필리핀이 잠재적인 최초 수출 운용국으로 부상한 것은 의사결정 시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KF-21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훈련체계, 역내 군수지원 허브, 그리고 다자간 상호 운용성 체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KF-21 구매 논의가 지연될 경우 말레이시아는 후순위 도입 국가로 밀려날 위험성도 있다. 이는 기체 사양 최적화에 대한 영향력 감소, 무장 통합 우선순위 결정에서의 발언권 약화, 그리고 산업 참여 조건 협상 등에 있어 말레이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카이의 수출 잔고가 채워질수록 더욱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KF-21EX와 장기 전략 4.5세대와 5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한국 정부의 장기적 비전 중심에는 KF-21EX가 자리하고 있다. KF-21EX는 첨단 4.5세대 전투기와 진정한 5세대 플랫폼 사이에 존재하는 생존 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진화적 도약을 의미한다. 합동 직격탄 JDAM, 소형 정밀 유도폭탄 SDB, 그리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한 KF-21EX의 경우 레이더 반사 면적 RCS는 대폭 감소하게 되며, 이는 중국의 HQ-9B, 러시아의 S-400과 같은 고성능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기존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를 대신해 기수의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S를 통합한다는 구상은 F-35의 설계 철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공대지 타격 작전과 센서 융합 작전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임무 컴퓨터, 무인 편대기의 통합, 그리고 차세대 데이터 링크의 결합은 KF-21EX를
단순히 개별 목표물을 타격하는 단독 전폭기가 아닌 분산된 킬웹 네트워크 속의 핵심 노드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말레이시아 관점에서 KF-21EX 개념은 경제성과 생존성 사이의 균형을 맞춘 미래 보장 경로를 제시하며 급변하는 안보 위협 환경 속에서도 전술적 유효성을 보장하는 선택지로 작용한다. 국내 산업 역량의 성장, 수출에 대한 야심, 그리고 모듈식 성능 확장을 결합함으로써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동시에 세계 전투기 시장의 경쟁 구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레이시아가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 KF-21 도입과 관련된 협의를 일찌감치 시작한 것은 단순한 도입 가능성 탐색 수준의 행보가 아니다. 이는 공군력의 우위가 기체 수량이 아닌 네트워크 역량에 의해 정의되는 시대를 대비해 전략적 선택권을 확보하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다. KF-21EX가 내부 무장창과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강조하는 것은 미래 공중전에서의 생존성이 순수한 기동 성능이나 속도 같은 운동학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스텔스 능력으로 조기 탐지를 회피하고 촘촘하게 밀집, 계층화된 적의 방공망 내부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새로운 5세대 기체를 백지 상태에서 설계하는 대신 기존 4.5세대 기체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접근 방식은 기술적 위험, 개발 비용, 사업 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레이더 반사 면적 및 적외선 신호 감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무인 전투기 로열 윙맨과의 통합은 분산형 탐지, 기만, 그리고 타격 임무 수행에 있어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KF-21EX의 작전 가치를 더욱 증폭시킨다. 이는 적의 목표물 조준 과정을 방해하고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말레이시아와 같은 잠재적 운용국 입장에서 KF-21EX 개념은 개별 플랫폼 중심의 공중우세 개념보다 유무인 복합체계, 다영역 데이터 융합, 협동 교전 능력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차세대 공군 교리에 정확히 부합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은 KF-21EX를 통해 첨단 4.5세대 전투기 성능에서 5세대 스텔스기에 준하는 성능으로 확장 가능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KF-21EX는 5세대 스텔스기 도입에 따르는 막대한 정치적,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공군들의 조달 셈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안이 된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DSA가 2026년 1월 10일에 게재한 기사 Malaysia opens talks with Kai on KF-21 Borame as second FA-50M batch enters discussion. 말레이시아 카이와 KF-21 보라매 전투기 도입 협상 개시하면서 FA-50M 2차 구매 계약 논의에 돌입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복병 필리핀이 KF-21 보라매를 2027-2029년 사이 필리핀 공군에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계약은 이르면 2026년에 체결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판을 뒤흔들었고 그 결과 KF-21 보라매를 향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셈법도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10일 국내 언론 글로벌 이코노믹은 인도네시아가 KF-21 블락2 16대 선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 납부는 나 몰라라 하면서 프랑스 라팔에, 터키 칸에, 심지어 중국 J-10C까지 도입하겠다고 나섰던 인도네시아가 급하게 KF-21 보라매 블락2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데는 필리핀의 등장과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구애가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필리핀이 먼저 계약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생산 대기열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KF-21 보라매를 최초로 운용하는 해외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 도입국으로서 KF-21 보라매와 관련된 훈련 및 운용 레퍼런스를 선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무장을 통합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통합된 무장을 실제로 검증하여 대한민국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초기 수출 고객 프리미엄으로 기술 협상, 절충 무역, 유지 보수 및 정비, MRO 등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집니다. 물론 KF-21 보라매를 도입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커다란 정치적, 동맹적 상징성을 지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말레이시아 언론 DSA도 KF-21 보라매를 최초로 운용하는 해외 국가라는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DSA는 기사를 통해 KF-21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수출 성숙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도입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체 구성 옵션과 무장 통합 경로, 잠재적 산업 참여 방식 등을 사전에 조율, 형성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고 후발 도입국들이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프리미엄 비용을 회피하는 동시에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치고 나온 필리핀보다 먼저 KF-21 보라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누가 먼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많은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독특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는 블락 1이 아닌 블락 2를 16대 도입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버전은 말 그대로 최초의 KF-21, 즉 블락 1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이 먼저 계약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생산 대기열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글로벌 이코노믹의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도네시아가 2027년부터 양산되기 시작할 블락 2를 도입하게 된다면 블락 1을 도입하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보다 생산 대기열에서 밀리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데 말입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것은 블락 2 버전을 운용하는 최초의 해외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SA는 기사를 통해 KF-21 블락 1과 블락 2 사이의 가격 차이를 기체의 설계가 달라져서 비싸진 것이 아니라 임무 소프트웨어와 센서 통합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싸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껍데기는 동일하지만 알맹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블락 1부터 구매한 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블락 2로 개량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인도네시아는 다소 가격은 비싸더라도 처음부터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 가능한 블락 2 버전을 구매하고 최초의 블락 2 버전 운용국으로 이름을 올림으로써 그에 따른 혜택과 기회를 챙기겠다는 속내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행보를 생각한다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수뇌부가 또다시 민기적거리며 의문스러운 행보를 보여준다면 두 번째 기회도 놓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KF-21 보라매 블락 2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